민주당 너도 싫고 국민의힘 너도 싫어. 다 좋아요. 그럼 또 그렇게 갈아치워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갈아치울 수 있는 제대로 된,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제대로 된 준비된 새로운 제3의 세력을 일반 국민들 시민사회에서 준비해서 만들어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대선 여야 정치권들에서 이제 대선 후보들이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나와서 이러쿵저러쿵 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는데 개개인의 여든 야든 개개인의 무슨 선거 공약이네 뭐네 하는 것은 관심이 없고 네. 어차피 그런 것들은 다 사기고 웅털이고 그냥 쇼에 불과한 거고 그건 굳이 문재인 씨를 이야기를 안 해도 박근혜 씨나 이명박 씨를 이야기 안 해도 뻔하잖아요. 이미 그런 거 네. 계속 선거 때만 되면은 그냥 급조해가지고 질러대고 막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 제가 이제 이제 말하고자 막 이렇게 오늘 이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물평과 그다음에 한국의 정치가 이미 망가졌는데 네. 이제는 치명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제 직면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근데 첫 번째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저는 예전에도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신병자라고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죠. 공개적으로 동영상이나 여기저기서 정신병자인데 근데 거의 아마 정신과 의사들이 이재명 씨를 진단을 하면은 거의 틀림없이 정신병자라고 진단을 할 것 같아요. 할 거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이제 행태를 보면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주로 이렇게 행태나 어떤 행동이나 아니면은 어떤 사건이나 아니면은 어떤 구조라면 이제 통계 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보잖아요. 저는 이제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제 과학적인 사고방식, 접근법을 강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과학적인 사고방식이나 접근법은 뭐냐면 첫 번째는 워칭이에요. 관찰을 잘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관찰을 쭉 주의 깊게 관찰을 하는 거예요.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이게 뭔가 문제일 것 같다라는 게 탁탁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네. 워칭을 하면서 이렇게 딱 걸리면은 그걸 이제 주의 깊게 이제 리서치를 해요. 조사를 해요. 관련된 것들을 쫙 조사를 해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워칭을 쭉 하다가 탁 걸렸어요. 네. 근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제가 2009년인가 한번 직접 만나서 성남시장 할 때 그 사람이 이제 성남시의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강연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가서 한번 강연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때 가서 이제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도 이 사람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그때도 벌써. 근데 갔는데 이제 그때도 이 사람은 이제 사진 찍기예요. 예, 사진 찍기. 근데 어쨌든 간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워칭을 해서 딱 걸려서 이렇게 봤는데 이 사람의 행태를 쭉 보면 아주 극에서 극을 달려요, 이 사람이. 네. 울었다가, 화냈다가, 웃었다가, 분노했다가, 그다음에 욕했다가, 사람을 비난했다가, 또 울었다가, 웃었다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래요. 네.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개석상에서 그런 행동을 보여요. 이건 이 사람이 굉장히 불안정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행태를 보인다라는 게. 네. 자기 감정을 억제를 못해요. 네. 자기 감정을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막 그런 것들을 표출을 해버려요. 무슨 토론을 한다든지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할 때.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특징이 나무 이야기를 안 들어요. 네. 나무 이야기를 안 듣고 엉터리가 됐든 뭐가 됐든 무조건 자기 이야기를 한다. 네. 그래서 자기 이야기하고 다르면은 적이에요, 이 사람. 네. 자기가 말하는 걸 비판하거나 반대를 하면 무조건 적이에요. 무조건 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아는 것이 별로 없다면 이미 다 드러나 있는 사실이고, 네. 드러낸 사실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른바
정치인으로서 그런 것들이 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성격이 막 이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급변하는 그런 행태가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렇게 뭐라 할까요? 일상화되었다 그럴까요? 아니면 몸에 배어버렸다 그럴까요? 아니면은 그걸 통제를 못하고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이런 정신분열증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또 어떤 면에서는 쇼맨십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태연하게 감추면서 정신분열적인 그런 것들을 태연하게 감추면서 겉으로 아주 정상적이면서 그런 쇼를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강해서 옛날에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이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근데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하는 스타일이 그러니까 어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을 이 사람이 떠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뭔지를 아느냐는 몰라요. 자기를 이렇게 막, 당신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후보감입니다. 뭐, 송가혁인가 뭔가 이런 옆에서 이제 막 이렇게 아부 떨면서 한 자리 해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기본소득, 우리 공약 이슈로 삼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떠들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은 그걸 받아서, 왜냐면 이제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한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부동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재명 씨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 할 때 기본소득을 준에 만에 하고 또 헛소리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드느니 집값을 안정시켜봐요. 기본소득 필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성남시장 할 때도 경기도지사 할 때도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킨 주범이에요. 그런가요? 아니, 경기도지사잖아요. 예. 자기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 할 때 집값 안정시키겠다 하면 나만이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막 큰 소리 쳤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집값은 폭등을 했는데 그런 인식 자체, 자기가 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를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상태에서 당장 나한테 유리한 것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과거에 자기가 무슨 말을 했고 뭘 했는지는 깡그리 잊어버려요. 생각을 안 해버려요. 이거 전형적인 정신병자 증세죠. 그러니까 항상 현재 자기만을 합리화해요. 이 사람 행동은 무슨 논리적인 일관성이나 합리성이나 상식이나 도덕성이나 윤리성 없어요. 이 사람 행태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시도 뜻 없이 웃었다가 울었다가 분노했다가 욕했다가 화냈다가 뭐 그냥 비난했다가 막 뭐 이렇게 황당한 이야기를 했다가 왔다리 갔다리. 그다음에 심지어는 자기가 말한 것을 자기가 뒤집어요. 근데 자기가 말한 걸 자기가 뒤집은 것조차도 몰라요. 이 사람이 무슨 공약이 어떻고, 뭐, 이렇게 정치인으로서 무슨 뭐가 어떻고, 그런 거 이전에 정신병자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가. 그런 것들을 제가 쭉 이렇게 조사를 해본 결과,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또 이재명이야말로 뭐, 구세주다 못하게 떠드는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봐보세요. 최근에도 이 사람은 이렇게 뭐 서울대 그 청소부 뭐 어쩌고저쩌고 시끄러웠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또 쇼 하잖아요. 바로 가서. 상식적이라면 수사를 기다려야 되죠. 만약에 고소고발이 있었다라 그러면. 고소고발이 있었다라 그러면 수사를 기다려서 수사 결과를 보고서 정말로 이게 서울대 청소부가 이른바 명색이 대통령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게 뭐가 진실인지 뭐가 팩트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서 정치적 쇼를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 큰형하고 형수하고 싸운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자기의 정신으로서 출세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행태를 보이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행태가 자기 가정사뿐만 아니라 기자회견이나 토론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토론에서도 그냥 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대답을 하기가 어려운 궁색해지면은 네가 알아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버린다든지 대치기를 해버린다든지 뭐 세월호 그 표식 좀 떼주세요 했더니 당신 자식이 그렇게 죽을 겁니다. 뭐 내가 아까 페이스북에서 얼핏 봤어요. 그런 뉴스 기사가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그럼 저주를 해버린다든지 공개석상에서 저주를 해버린다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고 이렇게 하는데 본능적으로 자기를 공격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행태를 보이는 거예요. 적대적인.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또 얼마 전에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뭐 청년 대표 해가지고 그 누구 이준석이요? 젊은 친구가 이제 당 대표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좀 이렇게 몇 마디 이야기를 한 게 있었죠. 네. 그런 여실히 지금 이제 그때 했던 이야기의 그런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요즘 좀 고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 민주주의 대의정치라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사실은. 그 다음에 정당이라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그 다음에 그 정당의 대표라는 게 뭔지를 또 잘 몰라요. 이 친구는 그냥 오로지 정치라는 게 뭐냐, 선동과 이슈몰이에서 선동하고 이미지 만드는 거다. 이걸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이 친구도. 그러니까 최명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도 딱 이제 당대표하고 하고 나서 제일 먼저 그 한 게 뭐였나요? 어디 가지 않았나요? 뭐 폐지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가부 폐지 얘기했잖아요. 여가부랑 통일부랑 요즘에 그러니까 여가부 폐지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야기했던 게 뭐였나요? 통일부 폐지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 게 뭐였나요? 재난지원금 민주당하고 합의했다가 파기했어요. 이 친구의 행태를 보면 이 친구는 국민의힘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생각할 때 아무리 개판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어쨌든 당대표가 됐으면 여가부를 폐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는 통일부를 폐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당에서 먼저 토론을 거쳐서 당론을 모아서 당의 의견을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근데 이 친구가 내가 당대표가 됐어. 마치 이제 난 대통령이야. 그래서 내가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면 폐지하는 거야. 내가 통일부를 폐지하겠다고 하면 폐지하는 거야. 내가 재난지원금도 내가 민주당하고 가서 합의를 하면은 합의하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주의가 대의제이고 정당 정치이고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사실은 몰라요. 물론 말로 떠들 수는 있어, 이 친구도. 말은 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 친구는 이제 자기가 말재주가 있다고 굉장히 자신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하기 때문에 이제 특히나 이번 당대표 된 것도 자기가 말재주가 있어서 토론해가지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게 이 친구가 얼마나 우물 안에 개구리냐면 그 국민의힘에 정말 이 친구도 생각하기에도 쓰레기가 모인 정당 전부 갈아치워야 될 정당에서 불러 모아가지고 토론을 해봐야 우물 안에 개구리보다도 더 못하죠. 실제로 만약에 민간 부분의 각계각층의 전문가 집단들의 웬만한 사람들하고 토론하면은 대판 깨질 거예요. 이 친구는 찍소리 못하고 깨져요. 이 친구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맨 하는 게 이제 말싸움 하는 거래요. 이른바 이제 이슈몰이. 그러니까 뭐 여가부 같은 것도 뭐죠? 페미니즘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냥 말싸움 하는 거예요. 선동이나 이런 것에 가까운 거죠. 통일부 문제도 역시 그거예요. 그런 맥락이에요. 근데 통일부를 폐지해야 된다. 왜 폐지해야 되느냐? 통일부가 왜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통일부를 폐지해야 된다면은 그걸 이렇게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런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걸 하는데 당대표가 됐다라는 것을 이 친구가 생각하기에는 지가 맘대로 해도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당이라는 게 뭐냐면은
모든 그 예를 들어서 그 정당의 국회에 소속된 국회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예. 정확하게 하면 당원, 일반 시민 당원들까지를 다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여가부 폐지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예를 들어 국민의힘의 당원 여러분들, 뭐 부산에 있는 대구에 있는 등 그런 당원들로서 일반 시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근데 자기가 여가부 폐지의 필요성이나 당위성 있다라면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해서 먼저 설득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당원들이나 국민의힘의 뭐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하고 동의를 해서 그것이 이제 당론으로 합쳐지면 모아지면 그때 이제 당 대표로서 그 당론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걸 가지고 나가서 얘기해야 되는 건데 먼저 질러버리고. 그래서 이제 꼬꾸라진 게 그 재난지원금 사태죠. 예. 내가 가서 민주당하고 가서 합의를 볼 거야. 딱 합의했는데 이제 국민의힘이 다 이제 이른바 노땅들이 이제 들고 일어서 거죠. 너 뭐야? 이런 자식이 이렇게 보자 하니까 지 멋대로 하네? 이게 뭐 당이 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다가 이게 이제 옳다 하고 너 걸렸다 하고 이제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너 잘 걸렸어 하고 이제 확 물으니까 찍소리 못하고 확 꼬꾸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친구는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몇 명이죠 지금? 108? 뭐 한 108명, 110명이라고 치자고요. 예. 그러면 이게 108명인데 110명의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을 아니 절로 본 거죠. 절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것이 뭐 이 친구가 경륜이 없네, 뭐가 없네라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예. 이런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에서부터도 지금 벌써 이 행태가 이 친구가 보여주고 있는 행태가 예. 그러니까 실제로 국가를 어떻게 경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가 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심지어는 지금 당조차도 지금 제대로 이렇게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 예. 심지어는 당조차도 못 하고 있는데 국가는 말할 것도 없죠. 뭐 오로지 이 친구한테 있는 것은 그냥 몇 푼, 서푼어치도 안 되는 말재주가 있다라고 자기가 그냥 굉장히 자랑스럽게 확신하고 있는 것과 그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하는 이제 무슨 말도 안 되는 토론하자라는 거. 토론하자는 게 뭐였나요? 젊은 20대 데려다가 했어요. 했잖아요. 대변인들 뽑는다고 막 이렇게 뭐 토론 배틀을 한다고. 20대 데려다가 예. 했다 이거예요. 젊은 사람들하고 뭐 아나운서 제가 출신하고 20대건 이렇게. 30대건 40대건 50대건 60대건 차별하지는 않아요. 구별하지는 않아요.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계속 강조하는 게 물론 이제 20, 30, 40대 젊은 50대 젊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정치 세력해서 참여를 해서 나라를 좀 바꿔야 된다라고 강요를 하고 있지만 그때 전제 조건은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를 제대로 경영할 수 있는 정책 역량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정책 훈련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키워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해갖고 얻어 걸리니까 당대표 얻어 걸리니까 이제 내가 가서 그냥 팍팍 쏘면 된다라고 그렇게 하면 내가 더 뜰 거야. 그래서 나 다음번 대통령 내가 40살 되면 대통령 나갈 수 있을 거야. 대통령 할 수 있을 거야. 완전 환상에 빠지는 거야. 만약에 이런 친구가 삼성전자나 현대나 뭐 LG나 이런 대기업에서 만약에 이런 행동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잘리겠지. 바로 날아가 버리죠. 물론 들어가지도 못하겠지만 바로 날아가 버려요. 대기업들은 뭔가요?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성과주의예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기업들은. 하물며 국가는 또 마찬가지예요. 국가 경영도. 심하게 말하면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결과를 내고 성과를 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그래 네가 뭘 하려고 뭘 이렇게 성과를 내려고 하는 거야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요식행위일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이제 너 이렇게 네가 이거 하겠다라고 했는데 또 딴 말 할 수도 있으니까 이재명처럼 딴 말 할 수도 있으니까 너 전에 네가 이렇게 한다고 말했잖아. 근데 너 왜 지금 이렇게 엉터리를 하고 있어? 아니면 너 왜 개판이야? 너 왜 거꾸로 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책임을 추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지. 그러니까 이게
이것만 봐도 한국의 정치가 사실은 이미 망가진 상태라고 봐요. 이미. 그러니까 굳이 이제 뭐 이제 상김시대 이후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다 지금 망가졌잖아요. 갈수록 지금 망가진 정도가 심해지고 있잖아요. 예. 이재명이나 이준석이나 이런 친구들 단계에서는 이제 대책이 없을 정도일 거예요. 지금 벌써 이 상태에서도 이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예. 민주당 너도 싫고 국민의힘 너도 싫어. 다 좋아요. 그럼 또 그렇게 갈아치워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갈아치울 수 있는 제대로 된,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제대로 된 준비된 새로운 제3의 세력을 일반 국민들 시민사회에서 준비해서 만들어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만들어내서 그 대안으로서 갈아치워야 되지. 예. 이렇게 그냥 선거 때만 되면은 그냥 죽일 놈 살리고 정권 바뀔 때마다 그냥 너 안 그럴 줄 알았더니 너가 더 나쁜 놈이야 하고 막 이제 하면서 아니 너도 아니고 너도 아니야 다 싫어 하면서 이제 반사이익으로 그래 네가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는 나라 망가진다 이거. 예. 한국 정치가 지금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퇴보가 아니라 사실은 망가졌어요. 이미 망가졌어요 지금. 예. 네. 예, 그러면은 소장님의 전세 구하기가 다음 주까지 잘 끝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전세 구하기와 주요 정치인들 인물평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